어차피 공급 감소는 이제 정해진 미래거든요. 정해진 현재이고 그리고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감소는 이루어지고 유동성 확대도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죠. 현 정부는 내년에 27년에도 확대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다면 어느 쪽에 배팅하냐 한다면 역시 집값이 오르는 쪽에 배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토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사실 뭐 그런 분들은 이미 막 지금 막 열심히 뭐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그러면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어차피 공급 감소는 이제 정해진 미래거든요. 정해진 현재이고 그리고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감소는 이루어지고 유동성 확대도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죠. 현 정부는 내년에 27년에도 확대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한다, 돈이 풀린다. 이러한 부분은 거의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 확정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물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하방압력에 해당되는 거, 뭐 금리가 조금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 또는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불확실성의 영역이 있다면 공급 감소와 유동성 확대는 거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다면 어느 쪽에 배팅하냐 한다면 역시 집값이 오르는 쪽에 배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라도 차라리 안 오르면 네. 그냥 우선 전월세 살면서 다른 거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올 한 해는 이제 전월세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네. 그래서 뭐 전월세로 가도 대안인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내가 가고 싶었던 뭐 작년에 살 수 있었던 집을 지금 못 산단 말이에요. 가격도 올랐고 네. 대출도 안 나와서. 그럼 결국에 내가 살 수 있는 동네까지 좀 밖으로 나가더라도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에 들어와서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네. 뭐 조금 뭐 사업성이 없는 애매한 뭐 용적률 높은 구축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뭐 서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그 서울 3분위, 그러니까 서울의 상위 40에서 60% 사이 아파트, 경기 5분위, 경기 상위 20% 아파트의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 원래 서울 3분위가 경기 5분위보다 비쌌거든요. 네. 근데 2023년에 경기 5분위가 서울 3분위를 추월하고 그 이후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지역들을 보면 약간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네. 경기도의 핵심지도 서울의 중위권보다 더 우위를 유지하고 있듯이 경기도의 나머지 그 다음 급지에 해당되는 지역들도 최근에 수지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그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 호황, 반도체 업종 호황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근무자들이 상당수가 서울보다는 경기도 동남권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는 좀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자금력이 되는 선에서 경기도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새로 생기는 곳, 그러한 곳들이 상승 탄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게 막 이제 뜨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동남권이다. 근데 네. 이제 동남권 보면 이제 평택이 네. 있어요. 네. 평택은 경기도입니다. 네. 근데 여기도 공급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지금 미분양도 있었고 뭐 요즘에 미분양이 좀 조금 해소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겠다.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평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이 좀 있는 곳을 사도 될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저점 매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방광역시 중에 대구가 그동안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대가 싸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도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기 때문에 좀 싸진 부분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대만 맞다면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차라리 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요즘은 선반영 시대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을 것도 예상이 돼서 더 내려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더 너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올 한 해 뭐 작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올 한 해도 동남권일까요? 아니면 좀 뭐 서남권이라든지 뭐 서북부, 뭐 동북부도 조금 어느 정도 온기가 좀 올지. 저는 동남권은 특히 서울 동남권은 전세가율도 그렇고 소득 대비 많이 오른 것도 그렇고 해서 좀 게다가 거기에 보유세까지 핀셋 증세가 이루어진다면 동남권의 상승이 좀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 동남권에 주로 거주하는 반도체 근무자들이 이제 거액의 성과급을 받고 26, 27, 28년 네. 1월에 굉장히 많은 수억 대의 성과급을 받고 집을 사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동남권의 또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도미노처럼 이제 때문에. 막 옮겨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좀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남권
동남권이 상승폭이 타 지역보다 압도하는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분들이 27년 1월, 28년 1월에 몇 억씩 받아내면 그 온기가 점점 훈풍이 그 지역 일대로 번지면서 서울 동남권에도 좀 영향을 서서히 미치는 그런 상황이 27, 28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살짝 뭐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북부 쪽은 뭐 요즘 분위기가 뭐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뭐 네. 서북부도 그렇고 동북부도 그렇고 요쪽에도 조금 온기가 올해 온다고 보세요? 아니면 요번엔 좀 서남권일까요? 제가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걸 매년 보고 있는데 네.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의 숫자 추이를 지역별로 보여주거든요. 서울이 그 전국에서 10억 이상 보유자가 차지하는 서울의 비중이 45%대 유지하다가 최근에 43%대로 잠깐 내려왔어요. 서울이 줄었다는 게 약간 의아했는데 그 지역별로 또 자세히 보니까 동남권은 올랐거든요. 더 늘었는데 서남권이 좀 줄고 그 한강 이북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내의 금융자산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질문 중에 이제 결국 동남권의 온기가 그다음 퍼지는 건 금융자산 거액의 금융자산 보유자의 수를 본다면 동남권의 온기가 그다음에 서남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북으로 이어질 텐데 그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올 한 해 굳이 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지역만 보면은 뭐 1순위가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는 좀 어디로 보세요? 그래도 동남권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서남부 쪽도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른 데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은 서남권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 다만 동남권은 어쨌든 1월부터 올해 1월에 벌써 일단 27, 28년 1월보다는 적지만 억대가 넘는 금액이 이제 반도체 직원에서 벌써 풀리거든요. 받았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남권이 이미 서남권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그런 새로운 유동성의 공급 때문에 또 동남권이 여전히 좀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내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강벨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고가 1주택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 고가 1주택을 뭐 30억으로 기준을 삼을지 50억 기준을 삼을지 모르겠으나 기준이 예를 들면 한강벨트를 건드리는 수준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한강벨트도 상승폭이 약간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울 내에서도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좀 약간 좀 그래도 금액대가 좀 낮은 곳들 이런 네. 곳들이 올 한 해는 좀 주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상승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 동남권 대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뭐 지금 이제 갭 투자도 잘 안 되고 사실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비규제 지역에다가 뭐 갭 투자를 뭐 신용대출 받고 사는 게 나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에서 뭐 아니면 뭐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 최대한 싼 곳으로 가서 뭐 실거주하면서 대출 받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금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규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찝어준 유망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고르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자금리가 안 될 경우는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도 괜찮은 선택 같고요. 왜냐하면 전월세가 계속 오를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자금리가 안 된다면 선택지로 삼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규제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노원 쪽으로 많이 가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풍선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급지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뭐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나 그런 글들을 올라오는 거 봐도 사실은 이제 강남 3구나 마용성 얘기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좀 많이 거론되는 거 봐서는 풍선 효과가 그런 데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단 그냥 돈이 풀리는 것 때문에 돈의 흐름이 급지 다한급지 다단급지로 계속 퍼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소위 말하는 버스가 떠나버리면 이제 네. 살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대안을 찾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더 밑에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번 일발 역전을 노리는 게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을 좀 노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뭐 저는 뭐 일산 가서 삽니다. 저는 한남에서 살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막 있는데 네. 3기 신도시 노리고 전월세 살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기 신도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3기 신도시가 언제 완공될지 지금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다린다. 지금 공급 감소 구간을 건너뛰고 이거 3기 신도시가 되는 걸 기다린다는 거. 그게 기회 손실 측면에서 좀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1기, 2기 신도시 완공 때 입주 때 이제 수도권 부동산이 조정장에 빠졌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3기 신도시도 물론 싸게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가 완공되었으면 수도권 부동산이 좀 조정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 지금 샀다가 3기 신도시가 대규모 입주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지 뭐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인구도 감소하고 2040년 되면 이제 가구 수도 감소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번 장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번 상승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반짝하고 다시 좀 횡보하고 뭐 하락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저는 당장 미치는 하방 요인이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버블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공급 확대였거든요. 근데 공급 확대 요인이 보이냐 했을 때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버블이 확대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버블을 꺼뜨릴 요인은 예상치 못한 뭐 IMF나 금융위기 같은 돌발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버블을 꺼뜨릴 만한 요인은 당분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 전향적으로 다주택 규제 싹 다 풀고 막 이렇게 양도세도 막 이렇게 낮추고 오히려 뭐 45%가 아니라 막 더 낮추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뭐 만약에 뭐 그렇게 약간 그 뭐랄까요? 예전에도 좀 얘기 나왔거든요. 양도세랑 그 취득세 확 낮추고 보유세 높이겠다. 그냥 네. 선진국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서울 1극화가 좀 많이 완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GRDP라고 지역 내 총생산이나 뭐 그런 네. 소득을 비교해봐도 지방광역시가 서울에 비해서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약간은 밸류에이션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물꼬가 좀 다른 쪽으로 트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1극화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지방 대도시들 전세가율 보면은 네,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네.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이죠. 곳들이 많은데 이 규제 때문에 가질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걸 풀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1주택 안 사도 되실 분들은 이제 막 저런 데 가서 사고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방이 올라가면 지방 분들도 서울 사러 막 지금 엄청들 오시는데 우리 동네도 올라간다면 이제 안 오실 텐데 그게 좀 매매가도 싼데 뭐 전세가율이 70% 넘어가는 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네. 신축인데도 그런 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제만 좀 방향만 틀어도 완화될 수 있는데 알고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는 좀 안타까운 네.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올해 뭐 내년 내후년 기다려서 좋을 건 없겠군요. 네. 반대로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빨리 전세 깨고 사야 되나요? 작은 명분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월세가도 오르지만 매매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기회 손실이지 않을까. 기다려서 좋을 건 없다. 네. 반대로 이번에 갱신권을 쓰려고 뭐 예를 들어 한 4월 달에 만기다. 이런 분들 저희 갱신권 쓸까요? 막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안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월세로 가야 될까요? 전세에다가 돈을 다 묶어 놓으면은 네. 이래저래 지금 뭐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뭐 네. 주식이라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도 주식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녹화일 기준으로 5,000포인트 돌파해서 사실은 그게 어디까지 갈지가 좀 가늠이 안 되는 네. 그런 뭐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네네. 뭐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은도 가고 지금 금도 가고 뭐 다 가거든요. 코인만 지금 안 가고 있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코인도 갈지도 모르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전세에다가 전 재산 집어넣고 계시면 네. 뭐 늘어날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모든 자산이 폭락하지 않으면 이득 볼 구간이 없으니 전세보다는 그래도 뭐 차라리 뭐 월세를 가서 뭐 좀 돈을 굴리든지 뭐 이렇게라도 좀 따라가야 된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번에 사실 이번 하락장이 한번 왔을 때 보통 이제 뭐 한 4, 5년은 쭉 횡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또 빨리 와버렸어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그 사이클이랄까 이게 더 짧아질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픈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좀 선반영으로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이 많아질 거라 생각해서 먼저 팔거나 공급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먼저 사는 그런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영리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지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긴 저도 옛날에 투자할 때는 그 지금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정보가 그때는 되게 고급 정보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전세가율 따지고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입주 물량 이런 거 계산도 네. 못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되는. 네. 거기다 이제는 해설까지 다 해주니까 사실상 이제 결심만 하면 되는. 그래가지고 더 빨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지방분들 서울 막 살려고 막 되게 막 조급하거든요. 저도 네. 최근에 이제 지방에 가면 가니까 여전히 뭐 부산분인데도 막 서울 사고 싶어요. 뭐 창원인데도 서울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지방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동네들 사야 될까요? 지방은 수도권은 유동성, 지방은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주택금융연구원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똑같은 얘기를 분석을 했던데 그게 되게 와닿는 게 서울과 인천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따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공급에 따라 전세가가 움직이고 그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국적인 공급 감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도 뭐 특히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갖춰진 대도시라면 충분히 좀 올해를 기점으로 많이 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 이제 올해가 되게 중요한 건 지방 입장에서 지방 광역시들이 특히 뭐 안 올랐던 이유는 공급도 공급이었지만 지방은 안 돼. 결국 서울이야 수도권이야 이런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수급의 힘으로 지방 광역시들이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갑자기 자기네 바뀌죠. 도시의 전망이 바뀌면 네. 이 도시에서 집을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전환되면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높은 전세가율이 지방 광역시의 그러한 그 좋은 조건들이 좀 상승 전환에 더 큰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가 지방 광역시에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울산도 뭐 1, 2년 전에는 울산 끝났죠 하시다가 지금은 울산 사야 되죠 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울산은 지금 뭐 네. 전세가율도 76% 네. 평균이 76%라는 거 되게 굉장히 높은 엄청나죠. 거죠. 게다가 착공 물량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 수급 지수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0부터 200까지인데 네. 100이 균형이고 이제 200으로 갈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울산이 전세 수급 지수가 190이 넘어서 전국에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구할 전세가율 수가 없어요. 네, 전세가율이 75%가 넘는데 앞으로도 전세 수급이 전세 대란 수준이기 때문에 울산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점차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예, 지방 광역시도 좀 점차적으로 수급상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과거 같은 경우였다면 그 다주택 규제가 없었다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서울에 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네. 막 울산 같은데 막 세네 채 사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거기 남죠. 울산에다가 전세를 막 공급해주고 그럼 이제 울산에서 이제 전세가 좀 안정되고 그렇죠. 이런 약간 선순환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서울에는 또 누가 이제 실거주가 집을 사겠지만 네. 지금은 그런 게 이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돈이 계속 그냥 서울에만 쌓이는 이런 악순환도 계속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 또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뭐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뭐 간단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심플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재화의 가치도 수요와 공급이 그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네. 부동산은 지금 유동성이 확대, 결국 부동산도 유동성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대돼서 수요가 늘고 공급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그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우상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우상향의 기조를 깨뜨릴 만한 요소도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우상향을 깨뜨릴 유일한 가장 강력한 요소가 공급 확대인데 공급 확대 가능성도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선택과 결정을 한 분과 안 한 분들의 자산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벌어져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행동력,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토시 작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